글로벌 달러 강세에 국내 정치 불안이 겹치면서 작년 말 달러당 원화값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새해부터 이제는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원화값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변수 외에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나홀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트럼프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경우 글로벌 자금의 달러 선호는 계속되고 그만큼 원화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활용하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율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율이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과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인지, 전 세계가 달러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2원이라는 것은 1달러가 1472원에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상품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도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화, 미국은 달러화,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화, 유로존은 유로화, 영국은 파운드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단위의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통화의 거래는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외환이란 외국의 통화를 포함해 외국 통화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 어음, 예금 등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며 이때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미국 달러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거나 미국산 항공기를 수입하려고 한다면 미국 달러화가 필요합니다. 달러화가 필요할 때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야 하므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러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즉,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로 달러화를 구매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하거나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를 수입할 때는 원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우리나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외환시장의 달러화는 많아지고 원화는 적어져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더 적은 원화로 달러화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달러화는 강하고 원화는 약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러화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달러화 강세라고 표현합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져 힘이 강해진 상황으로 1달러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외국 통화를 살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달러를 사는데 이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절하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원화 약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올랐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환율은 두 통화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소의 양 끝에 올라탄 것처럼 한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통화의 가치를 무게로 생각해 봅시다. 1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무거워진 시소에서 균형을 이뤄 원화의 달러화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시소가 올라가는 원화의 양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달러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화에 신경을 쓰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여러 나라가 물건을 사고 팔 때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화폐입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또 여러 나라로 물건을 팝니다. 그때마다 그 나라의 통화로 바꿔서 결제하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겁니다.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축통화로 결제하면 편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 기업 간 국제거래는 주로 달러화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국제결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화이고 그 뒤는 유로화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 수출하고 받은 결제 대금의 83.9%가 수입하고 지불한 결제 대금의 80.1%가 달러화였습니다. 달러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며 전 세계 각국이 운영하는 외환 보유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으며 안전자산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달러 지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로 분류되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값을 지수화한 값으로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와 비슷한 100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하기 시작해 작년 말에는 108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트럼프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경우 글로벌 자금의 달러 선호는 계속되고 그만큼 원화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각국의 물가 급등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항상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전에는 1,000달러짜리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원화가 약세일 때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의 상승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조업자는 증가한 생산 비용을 반영해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제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전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달러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한편 달러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이득을 볼 때는 환차익, 손해를 볼 때는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는 만원짜리 상품을 8.3달러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1,300원으로 환율이 오르면 7.6달러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하며 품질이 비슷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낮아져도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라면 같은 양의 원화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외화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지갑이 두꺼워질지 얇아질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내외 경제 변수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시소를 타며 환율도 변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우리는 환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